날씬한 체질은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기 싫은 뚱뚱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50대 이제 넘어서부터는 살이 막 불면서 10kg 이상 늘었죠. 늘 건강한 편이었기에 5년 전 갑자기 살이 쪘을 때도 크게 걱정은 안 했다는데요. 뱃살이 이렇게 찌면서 혈관도 이제 안 좋아지고 살이 좀 찌더라고요. 고지혈증도 심하고 그다음에 중성지방도 많다고 해서 마비 현상식으로 걷지를 제대로 못하고 그런 상황이 2달간 있었는데 그때 너무 놀라가지고 충격이 커서 그 이후에 건강에 좀 신경 쓰게 됐어요. 관심도 갖게 되고요. 살이 찌고 나서 연이어 찾아온 고혈압과 고혈당의 위험. 당시 심혈관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무려 12살 노화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니 일상에도 불편한 점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외출할 때 옷을 고르는 것조차 어려워졌다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맞던 옷인데 지금 현재 살이 쪄갖고 지금 하나도 지금 못 입고 있어요. 맞아요. 옷 입을 때 체감이 되죠.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불었어요, 살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옷도 도전해 보는데요. 아, 달라진 것 없는 현실. 이것도 바위가 딱 되게 멋진데. 고혈압 진단 이후 출근길 걷기 운동부터 건강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김희숙 씨. 못 입게 돼버린 옷처럼 나의 좋은 시절도 사라지는 건 아닐까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아우, 아까워.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할 수 없죠. 다이어트를 위해 식단에도 변화를 줬습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그 빈 자리를 단백질로 채우고 밥도 잡곡밥으로 대체. 나름 그럴듯한 다이어트 식단이 완성됐는데요. 바쁜 직장 생활에 매번 끼니를 챙기는 것도 쉽지 않지만 최대한 맞춰보려고 노력하는 김희숙 씨. 하지만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남들이 몸에 좋다니까 저도 이렇게 같이 똑같이 이렇게 챙겨 먹으려고 좀 하는데 입에 맞지도 않고 지금 어거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운동도 남들처럼 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글쎄 이렇게 해도 별로 변화가 없어요. 누구보다 노력하지만 쉽지 않은 다이어트. 혹시 김희숙 씨의 혈관 건강 때문은 아닌지 검사를 통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제일 걱정이 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실까요? 살을 빼려고 하는데 살이 안 빠져요.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뱃살이 잘 안 빠지거든요. 어머님 체지방 분석을 보면 뭐 복부 비만율도 표준 이상이고 내장 지방이 특히 높습니다. 그래서 뱃살을 빼는 거는 제일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운동이나 일상생활 하는데 가장 불편하신 그런 건 없으세요? 가끔 어지러울 때도 있어요. 예. 어머님은 혈액 검사에서 보면 콜레스테롤도 높으시고 또 당뇨도 있으시고 또한 고혈압도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상호작용으로 역기능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꼭 치료가 필요로 합니다. 지금은 체중 때문에 비만 때문에 고민에 그칠 수 있지만 혈압이나 당뇨, 만성질환뿐만 아니라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꾸준한 다이어트에도 혈관 건강이 더 안 좋아진 김희숙 씨. 왜 그런 걸까요? 대개 비만이 혈관 질환으로 이어진다 생각하지만 반대로 혈관 질환도 비만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과식으로 열량 섭취가 많아지면 몸속의 지방이 과다해지고 결국 혈관에까지 쌓이게 되는데요. 이것이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거죠. 혈관 질환으로 인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염증이 생기면 우리가 섭취한 영양분을 분해하고 합성해 에너지를 얻는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지면서 체내 지방을 더욱 쌓이게 하는 악순환이 됩니다. 결국 혈관 질환으로 인해 비만 관리도 어려웠던 건데요. 이러다 더 큰 병으로 커지지 않을지 걱정도 됩니다.
친정엄마가 쓰러지셔서 뇌경색이 오셔가지고 말도 그때 못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당뇨도 심해가지고 반신불수였어요.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내 자식한테도 그런 영향을 끼칠까 봐 굉장히 두렵거든요, 실은요. 결국 혈관 비만을 잡는 것이 급선무인데요. 비만을 부추기고 더 큰 질병을 부르는 혈관 질환. 특히 혈관의 노화가 시작되는 중년 이후에 발생 위험이 높아져 주의와 관리가 더욱 필요하답니다. 갱년기에는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급격히 줄면서 신체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장 지방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고 혈관 노화로 인해 혈관이 탄력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체지방을 줄이기 위한 다이어트 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실패하는 사람들도 더 많은데요.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열쇠는 바로 식습관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먹는 음식에는 혈관을 살찌우는 포화지방도 있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하면 성인 기준으로 하루 포화지방 섭취 기준량을 15g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은 생각보다 많은 포화지방을 섭취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시켜 먹는다는 배달 음식, 상위권에 있는 음식들을 전부 시켜봤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고 먹음직한 음식들, 이 안에는 포화지방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지금 이 음식들 중에 한번 드시고 싶은 거 골라보시겠어요? 골라보라고요? 그래도 한국인은 밥심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육볶음과 찌개가 있는 한식을 선택하겠습니다. 지금 하루 권장 포화지방의 94%를 드신 겁니다. 이게 겨우 한 끼인데요? 제육볶음 하나만 먹어도 하루 권장 포화지방의 70%를 넘거든요. 그럼 찌개에 이 돼지고기나 햄 같은 게 들어가면 더 높아지는 거겠네요? 각각의 음식만 봤을 때 적어 보일지도 모르지만 무심코 먹다 보면 그 정도가 쉽게 과해질 수 있습니다.